제가 3년 전에 옥천에 나무 사러 왔습니다. 나무 사러 오는 본 대추나무 30그루를 사서 제 고향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 심는 일을 하러 옥천에 왔다가 박덕흠 의원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그 일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60여 년 제 생애에서 박덕흠 의원님이 제 인생을 바꿔놓고 있구나, 제 인생의 운명에 개입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고향에서 정치하니 참으로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지난 일주일 동안 하게 됐습니다. 청주에 내려온 지가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만은, 이 고향에서 정치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제가 이번에 충북으로 오게 된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또 저도 그렇고 저의 가족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행복한 일을 하게 해주신 우리 박덕흠 의원님, 제가 앞으로 형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조금도 과장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를 바꿔준 옥천의 그 대추나무 30그루, 그 30그루를 사러 왔을 때 저와 아내가 박덕흠 의원님을 연락을 해서 만난, 그때 국회에 떨어져 있을 상태였습니다만은, 그런 인연이 오늘의 이 일을 암시하고 있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려고 그때 대추나무를 사러 왔고 박덕흠 의원님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 저의 이런 소중한 인연을 영동 우리 당원들께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괴산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충북 괴산에서 나지 않고 청주에 철당간이라는 보물 41호가 있는데, 1000년 전에 청주에 철당간을 세워서 청주에 잦은 홍수를 막기 위해서 이 절터에 그 철당간을 세웠는데, 그 철당간 밑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정확하게 66년 10개월 전에 청주 철당간, 청주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철당간 밑에 저를 태어나게 만든 이 운명이, 언젠가는 정치를 하다가 고향으로 가서 봉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청주극장이 있었고 현대극장이 있었는데, 청주극장과 현대극장 사이에 15평짜리 한옥이 있었고, 거기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은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중국집에 가서 중국 요리를 배우는 주방장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남주동 시장에 좌판을 깔아놓고 메리아스와 사리마다를 파는 그런 노점상이었어요. 제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어머니 속을 끓이던 그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이번에 윤덕흠 선배님께서 고향으로 오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했을 때, 제가 청주에 와서 제일 먼저 철당간에 가봤습니다. 제가 태어난 철당간에 가서 5살까지 청주에서 지내다가 아버님이 충북 괴산군 청천면 차부에 중국집을 차리고 창업을 시작했을 때 제가 그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게 5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청주에서 태어나서 괴산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옥천 사과 대추나무를 심고 그 고향에 내려와서 살 생각으로 3년 동안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그곳에 와서 농사를 졌습니다. 고구마 농사를, 황금 고구마 농사도 짓고, 대하국수도 짓고, 또 김장 절임 배추를 만들어서 김장 체험 사업도 23톤이나 하고, 또 사과나무도 400주를 심어서 주스도 하고 사과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저희 큰아들과 며느리가 귀촌을 결정했습니다.
36살인데 계산해서 아마 제일 젊은, 제일 어린 그런 귀농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제가 이곳에 지사를 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지만 지금 고향에 와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선이 되고 역사가 되고 그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에 와서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충청북도의 중심이라고 하는 청주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몰살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만들고 난 뒤에 인물들을 잘 뽑아서 내려보내면서 우리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저쪽은 중앙정치에서 차관도 하고 장관도 하고 공무원도 했던 사람들을 질비하게 내려보내면서 청주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청주가 16년 동안을 도리를 해먹었습니다. 청주 국회의원들을 우리 씨를 말렸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충청북도의 도지사가 장기 집권을 해서 우리는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선거하면서 일본을 내리찍는 선거를 12년 동안을 견뎠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청주에서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부에서 우리 박덕흠 우리 윤 대통령만 하다 보니까 우리 박덕흠 의원님을 살려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런 변화를 일으키고 충청북도를 바꾸는 그런 엄청난 그런 용광로가 되어 있지만 그때 만약 여기서 박덕흠 의원님을 당선시키지 않았으면 윤석열도 없고 김영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 이해하십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는 오랜만에 한번 내리찍는 선거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선거가 있는데 5월 10일 날 대통령이 취임하지 않겠습니까? 네. 취임하면 영동군에 우리 박덕흠 의원님이 모시고 가면 그 선거법 위반되니까 돈 한 2만원, 3만원씩 내서 관광버스 대절해서 청와대 구경하러 가십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저는 정권을 바뀌는 걸 많이 보고 많은 대통령을 만들어내보기도 하고 지켜봤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제 눈에는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조짐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그동안 문재인도 했고 이명박도 했고 박근혜도 했고 김대중도 했던 청와대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아무도 실행에 움직이지 못했으나 이제 무조건 5월 10일 날 청와대는 개방될 것이고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약속을 하는 대통령이 출연하게 되었다. 그리고 용산에 하이드파크를 센트럴파크, 미국의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더 큰 공원이 생길 것이고 대통령이 일하는 집무실을 국민들이 들여다보고 대통령궁에 대통령 집무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우리는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대통령이 시대가 열리게 된 것만 해도 윤석열은 이미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는 제 말씀에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 벚꽃은 지겠습니다만 청와대를 우리가 만든 대통령, 그 대통령이 결정한 청와대 그곳을 보러 관광버스를 타고 가면서 6월 1일 되는 김영환을 지사로 만들자 그렇게 박수하면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0.73%로 대통령 선거가 결정되는 것을 지금도 납득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납득할 수가 없어요. 밤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겼지만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서 선거가 있기 전 하루 전날
10.2% 이긴다고 공언을 했고 당대표가 TV와 언론에 나가서 그렇게 이긴다고 얘기를 했으며 당일날 조사를 하니까 12%로 벌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퍼뜨리게 됩니다. 누구도 이렇게 좁혀지는 선거 결과를 예측한 사람이 없었나? 누구도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밀려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막을 길이 없었는가? 나중에 출구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당선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정무택에게도 전화를 하고 정진석에게도 전화를 해서 빨리 사람들을 동원해서 투표장을 가달라, 그런 발을 동동 구르는 선거가 지난 3월 9일 선거였습니다. 이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만일에 강원도에서 지고, 이강재가 나오는 강원도 선거에서 지고, 충청북도에서 노영민에게 지고, 충청남도에서 양성조에게 지고, 경기도에서 만약에 이를테면 김동연이나 무슨 안민석한테 지는 상황이 온다면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만 개방하고 식물 대통령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선거는 3월 9일 지방자치 선거가 아니라 3월 9일 정권교체를 이뤄낸 윤석열을 일을 할 수 있는 정부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식물 대통령을 만들어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대통령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짓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작지만 2조 충청북도의 선거가 있다, 이건 말입니다. 충청북도만 버티면 우리는 윤석열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만 이겨도 우리는 윤석열이 서울서 이기고 부산서 이기고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초토하고, 그리고 우리가 충청북도를 지키면 윤석열은 이번 선거에서 지지 않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충청북도까지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윤석열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나가는 선거가 될 것이다. 정권교체가 무산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곳 충청북도는 사수해야 되고 결사항전해야 되고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선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여기에 왔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어떻든 박덕흠 우리 의원님 모시고 제가 이걸 이뤄내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승리를 이뤄내겠습니다. 노영민 우리 비서실장과 싸우는 일입니다. 문재인의 비서실장과 윤석열의 책임 특별 고문이 싸우는 일입니다. 충청북도를 과거로 가져갈 것인가 미래로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만일에 노영민과 김용환이 싸우는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그는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 그동안에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렇게 해서 온갖 계파 패권 정치를 해왔던 그런 세력과 그것에 저항해서 4번의 낙선 과정을 거쳐서 저는 17년 동안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과 싸워왔던 김영환이 각축해서 충북 도민들이 어떤 삶이 지조 있는 삶이며 어떤 삶이 역사적인 삶이며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와 저는 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고 그는 586 세대로 호가호위했고 중국 대사를 했고 그리고 비서실장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과거의 운동권이 집권해서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 일로서 저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저와 아내가 정부에 반납하고 우리가 과거에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기득권화돼서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마친 것들에 대한 반성을 하는 이런 정치인과 586 세대가 붙는 선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민에게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삶이 옳은 것인가? 충청도의 기계와 지조와 의리가 어떤 것인가를 묻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본선의 승리를 낙관합니다. 다만
제가 내려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영동에서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곳에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